어린이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교 생활 그리고 집이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 또 오고 가고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 아니면 학원,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공간은 역시나 가정입니다. 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대처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건데,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 이 사이에서는 대처 능력이라는 게 굳이 하려고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관계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얘기에 세 가지 정도 작품이, 사실 앞에 두 이야기도 가정 얘기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보다 본격적으로 가족 관계,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 아버지, 그리고 아니면 형제자매, 요 사이의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좀 다뤄봤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부모와의 관계, 요 얘기가 이 기획 얘기를 할 때 중국 측에서 제일 먼저 요구가 있었던 소재입니다. 중국의 아이들도 어느덧 조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엄마 아빠는 일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키워진 아이들이 꽤 많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좀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제 사촌들, 사촌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하고 사는 아이들, 그런 경우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집에 있는 애들은 쓰는 언어도 조금 다르고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표정에서부터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택한 아이는 또 그렇게까지 좋은 환경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아이죠. 가정이라는 곳은 가장 편안해야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조심하지 않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에서 얻은 상처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잘 사과도 하지 않아요. 화해를 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지도 않거니와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가서 평생 원망을 하고 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이 때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빨리빨리 더 좋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한 심리적 상태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나는 작가로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박기훈이라는 반장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뭐 외양,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서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구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비교하는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할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도와주고 있고 자기도 그걸 충분히 알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기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빨리 어른이 돼버리는 그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또래보다 속이 깊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안쓰러웠고, 어떻게 보면 나도 좀 마지로서 동생을 챙겨야 되는,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혼자 생각해버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래보다 좀 성숙하다는 느낌을 나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평가할 때도 쟤는 속이 깊어, 철이 일찍 들었네,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애들하고 내가 다르다는 표현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가정이라는 환경은 뭔가 실수가 있어서 화가 나고 억울한 느낌이 들어도 잘 사과를 하지 않는 관계라는 게 일단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노력을 해줄 것이냐, 역시나 가족밖에 없거든요.
저기 나에게 없는 딱 세 가지. 이거는 사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고 쌍둥이도 감정이 늘 똑같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한 오빠, 늘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상태의 오빠가 있고 나는 생각보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무 튼튼해. 아픈 데도 없어. 성격도 좋아. 이런 여자애가 하나가 있다면 누구든 보면 마음이 쓰이는 애는 오빠입니다. 약하고 또 소심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얘를 챙기지 건강하고 씩씩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은 얘는 별로 안 챙기게 돼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심리학자라 그럴까요? 아니면 상담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고 성격 좋은 이 아이가 느끼는 슬픔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해요. 근데 누군가 들어줘야 그것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좋기만 했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작가는 한번 그려내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나도 좀 한번 약하게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기절을 좀 한번 해서 어른들이 좀 깜짝 놀라서 나만 쳐다보는 그런 상상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태어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성격 좋은 애로 통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복이에요. 그건 좋은 점입니다. 몸이 약하고 소심해서 끼지 못하고 또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주지 않아서 외톨이가 되고 하는 일은 분명히 그건 본인도 괴롭고 또 아이들이 볼 때도 좀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봐지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저 약한 애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사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복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고 싶었고 지옥으로 가기 전에는 사실 제일 큰 주인공이에요. 장루이라는 이 아이를 꼭 한 번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동화에 아이들만 중요하다고 쓰진 않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른들도 다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까지도 그려내고 싶었고 그걸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